자, 준마렐라의 도전 수요일 코너입니다. 먼저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하셨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여성들이 고용 창출을 위한 그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야곱야곱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종합적으로 복습과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종합 토탈 예. 어떤 정부 시스템 파헤치기. 그러니까 그동안 놓치셨더라도 네. 오늘만 함께 하셔도 많은 걸 얻어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사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말 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어떤 취업률 70%, 고용 70%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많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출산, 육아 막 이런 걸로 경력이 단절이 되고 또 재취업을 하지 못했던 우리 여성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 OECD 최근 발표에 이르면요. 그 한국의 실업률이 네. 34개 회원국에서 최저를 자랑하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네. 최저 수준이고요. 그다음 여성과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참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네, 그런 소식이네요, 이거. 최저. 하하, 씁쓸해지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여성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또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그리고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부의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우리 세일센터라고 하죠. 네네. 그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 전국 100개 그 세일센터에서 올해만 해도 9,500여 명이 직업 교육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네, 그렇죠. 그리고 각 세일센터마다 그 중고령자 대상으로 그 실버 라이프 코디네이터 네. 그리고 단체 급식, 뭐 조리원 등의 양성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주 여성들,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곳에서는 언어 능력을 살려서 통 번역자를 또 키우는 그런 특화된 교육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여성 네.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저희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창업까지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성 창업자들의 이 창업도 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죠. 네. 개관한 그 서울시 창업 플라자에서는요. 네. 그 여성 창업자에게 월 8만 원, 아주 저렴하죠. 그러네요. 공간도 이렇게 해드리고 홍보라든지 마케팅 굉장히 좀 우리 여성들에게는 조금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저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시고 법률 상담 이런 것들도 월 8만 원이면 네.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곳이 그 15곳이나 된다고 해요. 4월에 네.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저렴한 비용 덕인지 그 주부 여성들이 너무 문의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요. 네. 그 현재 그 도곡역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여성 창업 프라자를 확대해서 다른 역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성 예. 창업 플라자 저희가 4월, 5월 달쯤 말씀을 드렸던 것 한번 같아요. 소개해드렸죠. 역사 안에 네. 매장을 차릴 수 있고 역사 안에서 무엇인가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8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 8만. 그러니까 8만 원이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창업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도곡역에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때부터 그 근처에 있는 주변 역으로 쭉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늘어나진 안 않았나요? 왔고 이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확대할 계획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정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들 잘만 알아두셔도 창업을 조금 더 쉽게 그래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빨리 확대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얼른해집니다. 기원 그렇죠? 씨가 좀 많이 졸라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7월에는 또 CJ에서도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이 또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밖에 우리가 또 알만한 기업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7월의 대 이슈였죠. 그렇죠. CJ에서 리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그 CJ 리턴십 프로그램으로 명명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연 2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년 안에
5,00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17대 1 들어보셨잖아요. 네. 17대 1로 경쟁률이 이렇게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취업률, 네. 취업 경쟁률을 뚫은 157명이 지금 아직 최종적인 단계에 하고 있다고 이제 해요. 거의 뭐 채용이 임박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157명이라고 하면 에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기업들로 이렇게 파생될 영향력이 굉장하죠. 연 2회면 맞아요. 올해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네.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157명에서 걸러져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추후에 되는 거는 바로 또 공지가 되겠죠. 그래요. 저희가 이 CJ 리턴십 프로그램을 할 때도 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근데 올해도 아직 한 2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올해 안에 분명히 하셔야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고도 믿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연 2회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계획한 대로 좀 꾸준히 잘 실천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에까지 좀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여성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우리 여성들이 빼놓을 수 없는 이 화장품, 네. 그죠? 그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그 화장품 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그 고용 창출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근간으로 창출률이 가장 높은 화장품이 우리 이렇게 방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방문 때 판매. 엄마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사라고 권하고 네. 방문 판매가 이렇게 가장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우리 국내 최초로 뭐 방문 그 다단계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한 그 직접 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코리아나 네. 화장품은요 25년간 뷰티 컨설턴트가 지금 현재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정말 역사가 있네요. 뷰티에 참 관심이 많죠. 네. 자신의 노하우라든지 네. 기업에서 맞아요, 교육받은 전문적인 걸로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쉽죠. 예전에는 네. 이 방문 판매하시는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화장품만 팔지 않았습니다. 카페트도 파시고요. 뭐 이것저것 다 파셨어요. 네. 전단지를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이게 굉장히 전문화가 됐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크게 느껴지나요? 우선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40대 힘든 뭐 취업이 힘든 40대 이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입을 했었는데요. 기업에서 굉장히 계속 변화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판매에 나서고 있는 층이 젊은 층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화장품 1위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은요. 또 네. 한부모 그 가정 여성 가장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희망 가게라고 하는데요. 이걸 후원하고 있는데요. 네. 맞자녀 기준 2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학부모 여성 가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담보, 보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신용 등급도 상관이 또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또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된다고 해요. 네. 뭐 담보라든지 필요 없겠지만 네네. 그리고 또 서류 및 면접 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그 4천만 원 정도 창업 지원을 하는데요. 연 2%밖에 또 이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7년 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나씩 갚아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다양한 지원들이 또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 면에서는 효과가 어떤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그 지원만 해주고 나중에 뭐 그 지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이건 다 뭐 무용지물이겠죠. 그쵸. 그래서 희망가게 그 주부들, 뭐 창업주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 컨설팅 네. 그리고 법률과 세무 컨설팅 네.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성들이. 어려워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제품 지원 등 다양한 뭐 이런 자원을 제공해주고 사후 관리 어떻게 또 이게 만약에 매출이 없거나 그러면 또 푸시를 또 그렇죠. 해주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이 창업을 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관리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
분이네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부와 기업에서 하는 알짜 지원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총 정리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어떠세요? 서진 씨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네, 프로그램?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취약한 계층의 창업을 지원을 해주고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태진 컨설턴트는 스스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괜찮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그 5월 달에 그 도곡역부터 이렇게 파생이 네. 될 예정이라고 여성 플라자. 하는 네. 창업 플라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뭐 이렇게 실시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확대되면 우리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혜원 씨 말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혜원 씨는 쭉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어떤 지원책이나 정책 프로그램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북역 근처로 월 8만 원만 지출을 하면 자신의 취미로만 삼았던 것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지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요. 이렇게 점토로 어떤 네네네네. 작품을 만드는 맞아요. 경우도 있었고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 뜨개질하는 걸 뭐라고 하죠? 손뜨개. 손뜨개질 맞나요? 손뜨개가 맞나요? 맞아요. 네. 또 다른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네. 그거 하는 그런 공방 비슷한 그런 것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때 좀 기억이 재주가 나는데. 있으신가 봐요? 네?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저요? 그쪽에? 저는 이제 남이 손뜨개질하는 거 풀르는 재주가 좀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네. 이런 지원 사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이 기업들에서 좀 더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CJ에서 하는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 네. 이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래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져봅니다. 이제 그분들이 거의 취업 문턱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모두가 좀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될 들어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면은 네.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혜영 캐스터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엄마가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요, 이제 시간적으로 자유를 좀 얻게 되잖아요. 이때 여성들은요, 자신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해서요, 네. 이 돈이 되는 자격증과 유망 자격증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격증 하면 정말 뭐 요즘 그렇죠, 자격증이 그렇죠.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자격증을 쭉 펼쳐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그런 근데 분들도 상당히 많고, 예. 이 중에서도 알짜 자격증 따놓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좋습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참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돈도 버리고 비용도 버리고 자격증을 끝까지 다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땄는데 묵혀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보죠. 네. 서진 씨, 서진 씨 뭐 이렇게 놀라세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서진 씨가 육아를 하신다, 집에 네. 계신다 그러면 자격증을 내가 하나 취득을 해야겠다면 어떤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을 정말 안 해봤는데 글쎄요, 리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류 쪽에 제가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좀 한번 자격증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자격증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네. 서진 씨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정해보시기 골라볼까요?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주부들이 많은 자격증에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것도 해볼까 이러겠어요. 근데 또 굉장히 또 과장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취업도 시켜주고 취업이 안 될 경우에 몇 년 이내에 뭐 돈도 뭐 해주고 이런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소개해주실 뭐 국가 공인이라든지 네. 민간 자격증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자세하게 안전하게 알려주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태진 씨는 어떤 자격증 따고 싶으세요? 저는 독서지도사. 독서지도사. 네.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좀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역시 비주얼 외모와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데 좋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정말 네네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자, 그렇다면 자격증 딸 때 무엇부터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까요, 현 씨? 네, 자격증에는요, 보통 국가 공인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네. 구분이 되는데요.
주부님들은요, 보통 민간 자격증의 취득이 훨씬 쉬워서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요, 어느 기관이 더 나은지 또 취업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딴 자격증이 때론 좋기도 하지만 때론 별로 이점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민간 자격증은요, 더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민간 자격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문의처가요, 해당 자격증을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지도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 자격 제도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있으시죠?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교육 연계된 자격증의 경우에서는요. 교육과정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실무에 어떤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수준을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변심이나 불만으로 인해 환불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증 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그래요, 상당히 그래요, 많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더 있죠? 네, 더 있습니다. 검정료 외에요. 교재비나 수강료가 또 따로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취득 후 별도의 등록비나 회비 등 요구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따라서 보통, 네. 돈이 많이 드는 민간 자격증인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통 환불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 취득을 하셨는데 취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민간 네. 자격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래도 목적이 뭔지를 좀 봐야 그래요. 될 또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목적 말씀하셨는데 옆집 엄마 따라가서 혈수 엄마가 가니까 나도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아요. 네, 일명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옆집 엄마 따라하는 건 역시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엄마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겠다,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막연한 이유로 도전을 하시는 건 좀 좋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셔서 이 자격증을 선택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보다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주말렐라 분들이 자격증을 정말 어렵게 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땄는데 활용하는 건 더 어려운 경우들이 그래요. 많아요. 네. 정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각 기업, 지역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훈련, 취업 훈련이라든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여성가족부와 그 경기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꿈날개, 여기에서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취업 역량 테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네. 무료로 경력개발 사이트에서 1:1 코칭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무분별하게 무료라고 해서 그냥 신청했다가 안 하시거나 그러면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못한대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출석률로 점수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서 적립이 돼서 그걸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네.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우리 창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자격증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러프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살펴봤죠. 그렇죠.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엄마라서 더 좋은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요. 방과 후 학교 전문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요. 이 방과 후 학교의 인기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인기를 몰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지도사 자격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부들 사이에서 유리한 점이 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이 원활하고 또 근무 시간도 탄력적이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 점 역시 주부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네, 장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부들에게. 또 교과 과정보다요. 보육과 특기 적성 과정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요. 네. 전문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네요. 네, 또한 지도사 자격증도 참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창의 사고력 지도사, 또 스마트 교육 지도사, 쿠킹 클레이 지도사, 맨사 셀렉트 게임 지도사 등 참 다양한 지도사가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고 적성에 맞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해당 자격증은요, 1급, 2급, 3급의 등급에 따라서요, 시험 과목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그래요. 지도사 자격증들이 있는데 아동 스피치 지도사 있네요.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울릴 드는데요. 것 같아요. 네, 어울릴 것 그러니까 저희 같아요. 어떤 전공도 살리면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는 거 괜찮네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한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은요. 네. 방과후 학교 교육 사이트인 라이센스 메카가 제공이 되는데요. 방과후 학교 지도사가 되기 위한 전문 지도사 자격증 상담과 시험 일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 네. 좋은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선희 씨가 말했던 스피치 관련된 것도 좋고, 전 송글씨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 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안 어울리네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건 이외에 또 다른 자격증 계속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안내해 주시죠. 네, 엄마라서 좋은 자격증 참 많은데요. 우리 아이도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또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직접 운영을 하고 싶다면요. 이 보육교사 자격증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육교사란요,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로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이 주 업무인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부터 정하는 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대학원 또는 보육교사 교육원에 개설된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은요, 타 자격증하고 달리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네. 학점만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네. 취득은 그리 어렵지가 않고요.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으시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네. 매력적인 자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육교사 자격증은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이 인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들을 상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험 과목은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수련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통해서 인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두 번째는요, 가배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이 가배 지도사 자격증은요, 창의 놀잇감인 가배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취업의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배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네. 엄마들은요, 그만큼 또 자격증 취득이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배 자격증을 통해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배워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조금 짧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는요, 독서 지도사 자격증인데요.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 관련 자격증입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요. 또 책 읽는 즐거움까지 찾을 수 있는 독서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이 자격증 반드시 있어야 독서 지도사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학습지 관련 교육업체, 방과후 학교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요, 이 독서 지도사 자격증 보유하시면 네. 취업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네. 자격증들을 정말 갖고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또 의심하시기 네. 시작하시네, 또. 네, 이분이.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의심을 당연히 하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격증은요, 커리어 공백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30, 40대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어떤 취업에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보다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 취업이요, 마침표는 아니고요.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적성을 잘 개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세상에 네. 진짜 몇천 가지의 자격증이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자격증을 꼽아드렸는데 이게 그만큼 알짜 자격증이라는 거죠. 앞으로 전망도 좋고요. 그렇죠. 대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준마렐라 분들이 취득을 하셔서 일을 하시기 굉장히 좋은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네. 이 평소에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많으셨던 분들 뭐 올해가 뭐 이제 거의 다 갔다고 내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얼른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태진 컨설턴트가 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잘 결실을 맺어서 정말 여성 고용률 70%란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오늘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